작년도 24년도 금강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고요. 뭐 다 풀어보면 좋겠지만 뭐 그럴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작년 문제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문제들만 간추려가지고 한 5문제 가져왔으니까 요거 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풀어봐야 되는 문제는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이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뭐 사실 문제집에서도 굉장히 좀 자주 보고, 그리고 뭐 시험에서도 항상 뭐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는 한데, 뭐야? 평행사변형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문제, 그죠? 자, 지금과 같이 이런 보기들 중에서 평행사변형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런 문제거든요. 많이 연습을 해봤으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건데, 혹시라도 이제 아직 요령이 좀 부족한 학생들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일단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라는 걸 이미 배웠죠. 네, 그래서 5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5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자,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첫 번째, 뭐다?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그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대변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라는 게 있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대각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고, 네 번째,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해야 된다. 대각선 2등분 조건이었습니다. 그죠? 자, 지금 여기 있는 네 가지는 사실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면서 동시에 평행사변형이 가지는 성질이야. 그지? 평행사변형이 되면 이런 조건 중에 무언가 하나가 되는 순간 평행사변형이 됐다라고 이제 되는 거고, 평행사변형이 되는 순간 뭐 예를 들어서 평행 조건으로 두 쌍이 평행하다라는 조건으로 평행사변형이 되는 걸 확인했어. 확인했으면은 평행사변형이니까 대변의 길이 같아야 되고 대각의 크기 같아야 되고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해야 돼. 맞아요? 그러면서 이런 성질도 또 가지고 있죠. 무슨 성질? 대각선 위아래 각의 합이, 미안. 이건 위아래가 아니라 이웃한 각이겠죠. 이웃한 각의 합이 몇 도야? 항상 180도가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써놓은 5가지는 평행사변형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써먹을 수 있는 성질이야. 평행사변형이 됐으면 이런 성질들이 다 성립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지금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면서 동시에 성질이에요. 근데 마지막 5번째,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요에는 성질이잖아. 근데 이 성질 말고 조건이 하나가 또 있거든. 그러니까 5번째 조건이 있는데 요 5번째 조건만 성질하고 좀 구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지금 마지막 5번째는 좀 구분을 좀 해주세요. 5번째는 뭐냐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지.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야? 그 길이가 같아야 돼. 그 길이. 이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입니다. 그 길이. 그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거야? 그죠? 지금 대변, 평행한 한 쌍이 있거든. 그 한 쌍이 길이까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 중에 무언가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 도형은 평행사변형이고, 평행사변형이 됐다는 얘기면 이 중에 어떤 성질을 갖다 써도 상관이 없는데 마지막 5번째는 조건에만 해당하고 새로운 성질은 이렇게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웃한 각의 합이 180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두면 되겠죠. 됐어요? 자, 우리는 조건을 따지는 거니까 여기 있는 5가지 중에 어떤 게 해당하느냐, 안 되는 게 뭐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거든. 됐어요? 한번 골라볼게요. 자, 거꾸로 갑시다. 왜냐면 정답이 좀 위쪽에 있으니까. 자, 지금 얘는 뭐냐면 우리 그래서 요 문제를 여기 있는 5가지 중에 어떤 건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찾지 말고 사각형을 좀 그려놓고 가시는 게 좋고요. 어차피 우리는 평행사변형을 찾을 거니까 평행사변형을 그려놓습니다. 그려놓고 여기에 이제 꼭지점에 기호를 부여를 하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겠지. 그지? 우리가 이게 암묵적으로 알파벳 기호를 쓸 때에는 꼭지점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기로 했냐면
어딘가 하나 시작하는 곳이 있으면 그 시작하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알파벳 꼭지점을 표시를 하자라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막 내 마음대로 막 배열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A, B, C, D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서 5번부터 보는 거지. 자, 5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B와 D, C의 길이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다 준 거고 A, D와 B, C 여기가 5고 여기가 5다 이렇게 준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럼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A, B와 C, D, D, C는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대변의 관계인데 그 대변의 길이가 서로 6으로 같네요. 또 다른 대변도 5로 같네요. 이게 그치 2번 대변의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으로 얘는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4번은 그럼 어떤 거냐면 4번 각 A와 각 C가 115도야. 각 A 여기가 115도고 얘도 115도래. 응? 갑자기 펜이 자 다시 여기가 115도고 여기도 115도야. 그 다음에 각 B가 65도, 여기가 65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D가 안 나와 있는데 이 D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죠. 사각형은 다 더하면 몇 도예요? 그렇죠, 360도. 그래서 얘를 싹 다 더해 보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230도, 295도, 295도니까 여기가 65도가 돼야지만 360도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각의 표시를 해놓고 놨더니 무슨 관계야? 그렇죠, 두 쌍의 대각의 크기. A랑 C랑 마주보는 대각이고요. B랑 D가 마주보는 대각인데 그 대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는 세 번째 거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로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네, 다시 3번. 자, 3번에는 5라는 놈이 있네. 근데 5는 뭐냐면 두 대각선의 교점이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그렸을 때 여기가 교점 5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5A, 5B, 5C, 5D가 모두 다 5cm래요. 5A도 5고요, 5B도 5고요, 5C도 5고요, 5D도 5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이게 어떤 조건이냐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해. AC라는 대각선이 BD를 2등분해서 5, 5 이렇게 나온 거고 BD라는 대각선이 AC를 2등분해서 5, 5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됐어?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하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평행사변형이 되겠구나. 사실은 평행사변형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야? 대각선 전체의 길이가 서로 다 같기 때문에 이거는 직사각형도 될 수 있는 거지. 평행사변형 중에서도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그건 직사각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는 평행사변형인데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직사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됐어요? 어쨌든 얘도 평행사변형이 된 거야. 됐지? 다음에 정답이 2번이거든요. 그래서 5번을 먼저 좀 볼게요. 5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5번은 이렇게 되어 있어. 각 A, 각 B, 각 C, 각 D가 모두 다 같아야 된대요. A, B, C, D가 모두 다 같아야 되네. 근데 얘는 사각형이야. 역시 마찬가지. 360도가 나와야 되는데 모두 다 똑같으려면 얼마로 같아야 돼? 그렇지. 여기가 90도로 다 같아야 돼. 그럼 한 각이 90도로 모든 각이 전부 다 90도가 된다는 얘기는 얘는 두 대각의 크기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으로 평행사변형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역시 마찬가지. 얘도 뭐가 되는 거야? 평행사변형인데 그 중에서도 모든 내각의 크기가 90도로 같으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평행사변형이면서 동시에 좀 더 정확하게 직사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됐습니까? 마지막 하나 이제 2번 남았는데 이 2번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AD와 BC가 요거 평행기호죠? 그래서 AD와 BC가 평행합니다. 됐어요? 그럼 얘가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해선 평행에 관련된 얘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1번이 되거나 아니면 5번이 돼야 되거든? 근데 1번이 되려면은 나머지 한 쌍에 되면 AB와 CD가 평행해야 되는데 A, B, CD 평행으로 나온 게 아니네? 길이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5번인가 보다 해가지고서 봤더니 선생님이 중요한 게 그 길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평행한 한 쌍이 나왔으면 그 평행한 선분의 길이 AD와 BC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선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어디가 나왔어? AB 여기가 6 나오고 DC 여기가 6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평행한 곳과 길이가 같은 곳의 위치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얘는 평행사변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별거 아닌 문제지만 아직까지도 당장 이제 뭐 시험인데 아직까지도 요거를 못 외운 사람들, 그죠?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과 평행사변형이 됐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성질들은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 풀어볼 문제는 넘어가서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는 뭐냐면 20번 문제는 일단 새로 생기는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를 파악해서 그 도형에서 넓이 관계가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거든. 뭐 다들 알겠지만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 근데 여기에서 여기 중점을 잡고 각각의 꼭지점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사각형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 알죠. 모양 자체도 비슷하지만 평행사변형이야. 근데 정확하게는 모양이 평행사변형인 게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아까도 했잖아.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중에 어떤 거지?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지. 자, 평행사변형이었으니까 원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거든? 원래 있었던 A, B, C, D가 평행사변형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A, B와 D, C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거기에 각각의 중점 MN을 잡았으면 여기에 있는 중점을 잡아서 만들어낸 BM의 길이와 DN의 길이는 서로 어때야 돼? 이 길이가 분명히 같을 거야. 그죠? 그러면서 원래 평행사변형이었어, A, B, C, D가. 그러면 당연하게도 A, B와 D, C는 평행하니까 M, B와 N, D도 평행하겠죠. 맞아요? 다섯 번째 조건. 아까 했던 다섯 번째 조건이죠. 그지? 한 쌍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사각형 MBND라는 이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인 걸 이제 알았어. 그럼 그 이제 평행사변형에서 우리가 이런 조건에 의해서 주어져 있을 때 PMB 색칠된 부분 여기거든요. 여기 이렇게 색칠이 돼 있습니다.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넓이 관계를 또 알아야지. 자, 평행사변형 우리 넓이 관계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이 있을 때 먼저 이런 거부터 나오죠. 대각선을 그려서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죠. 그래서 대각선을 그렸을 때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인데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 여기를 S1, 여기를 S2라고 한다면 S1과 S2의 넓이는 서로 같아요. 당연히 그러면 전체 넓이를 S라고 한다면 그놈의 얼마? 그렇지. 2분의 1만큼의 넓이에 해당하겠죠. 됐습니까? 또 하나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어요.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삼각형을 몇 개 만들었냐면 3개 만들었어. 그래서 S1, S2, S3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어떤 관계가 성립해? 그렇지. S1과 S3을 더한 게 S2의 넓이랑 같아지고 그럼 당연히 얘네들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2분의 1이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관계. 또 하나 쓸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이런 관계도 있죠.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였냐면 대각선을 다 그렸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삼각형이 4개 생겼네요. 그래서 여기를 S1, 여기를 S2, 여기를 S3, 여기를 S4라고 했을 때 대각선으로 그려지는 각각의 넓이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S1, S2, S3, S4가 다 똑같고요. 얘 넓이는 전체의 당연히 4분의 1이겠지. 됐어요? 마지막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 자,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달라요. 위에 있는 그림하고. 이번에는 대각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부의 어딘가에 점을 하나 잡는 거야. 아무데나 내부에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잡아놓고 각각의 꼭지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역시 삼각형은 4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를 S1, 여기를 S2, 여기를 S3, 여기를 S4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마주보는 넓이의 합이 같거든. 그래서 S1과 S3이 더했을 때랑 S2와 S4를 더했을 때 넓이가 서로 같고 이 넓이는 전체 넓이의 2분의 1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의 넓이 관계는 지금과 같은 4가지 그림이 있으니까 이 4가지 그림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그림, 요 문제가 바로 요 네 번째 그림이야. 그지? 어떻게 돼 있어?
자, 우리가 이 빨간색 사각형의 평행사변형인 걸 알았는데 내부의 한 점 P를 딱 집어넣고 나서 각각의 꼭지점과 연결해서 삼각형 4개를 만들었는데 그 4개 중에 3개의 넓이 비율이 나와 있어. 어떻게 나와 있어? 자, PDM 위에 쪽의 넓이를 1이라고 할 때 PND 오른쪽의 넓이는 3이 될 거고 PBM 아래쪽의 넓이는 4가 된다. 이런 관계가 주어져 있는 거거든. 됐니? 아니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며. 이런 관계가 마주보는 것들이 더했을 때 넓이는 서로 똑같아야 돼. 그러면 이게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넓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비율과 여기 비율 얘네들의 넓이의 합을 구한 비율과 얘네들의 넓이 합을 구한 비율은 서로 같아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이 4니까 얘네들의 합이 얼마가 되도록 2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지. 됐어? 그럼 이제 끝났네. 우리가 구해내는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그럼 이런 거잖아. 전체 넓이. 그럼 이 전체 넓이는 어떻게 구해? 전체 넓이는 평행사변형에서 만들어낸 거고 평행사변형 전체 넓이 원래 ABCD 전체 넓이가 얼마였어? 얘가 140이었거든. 그죠? 그럼 그 140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면 당연히 넓이는 얼마가 돼? 반이 되겠지. 왜 반이 돼? 전체 넓이를 내가 여기를 밑변이라고 치고 얘를 밑변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까지 어떻게 표시할까? 여기서 요렇게 표시할까요? 요렇게 표시합시다. 요렇게 표시하고 나면 얘가 높이가 되거든. 근데 밑변 높이 중에서 높이는 똑같아. 어떤 거랑? 요 빨간색 사각형이랑 요 빨간색 사각형도 높이는 똑같겠죠. 여기다 표시하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하겠네요. 어디다 표시하면 여기에서 요렇게 그림이 참 어디다 표시할까? 높이를 여기다 표시할까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높이를 표시하면 어쨌든 수직이니까 큰 사각형에서도 요 높이를 써먹을 수도 있고 빨간색 삼각형에서도 빨간색 사각형에서도 높이를 써먹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높이는 똑같은데 뭐가 줄었어? 그치? 밑변의 길이가 반으로 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새로 생기는 요 평행사변형 빨간색의 평행사변형은 전체 넓이 얼마가 돼야 돼? 그치? 반이 돼야 돼. 그래서 얘 넓이가 전체 넓이의 반인 70일 거야. 됐니? 근데 그 70 중에서도 우리는 어디를 구하고 싶은 거야? 2자리에 해당하는 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2자리에 해당하는. 그럼 그거 뭐 해주면 돼? 전체에 해당하는 비율 1, 2, 3, 4 더하면은 10이고 그 10 중에서 둘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할 거다 해서 나오겠죠. 됐어요? 그래서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14 해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될 겁니다. 됐니?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문제 풀 때, 20번 문제를 풀 때는 뭘 알아둬야 되는 거야? 평행사변형에서의 넓이 관계 4가지 그림 알고 있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20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넘어가서 이제 22번 문제네요. 22번 문제 볼게요. 자, 22번 문제 그림이 되게 좀 복잡하기는 한데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각 A는 90도입니다. 여기가 90도고요. 여기가 90도고 삼각형이 있는데 BC가 직각삼각형의 빗변이겠지 그러면. 근데 그 빗변의 중점 O를 딱 잡았어. 그럼 얘가 뭐인 거는 바로 알아야 돼. 그치? 이건 정말 중요한 거지. 빗변의 중점은 뭐랑 똑같다? 외심하고 같다. 거기가 외심의 자리라는 얘기야. 외심의 자리. 그치? 그래서 여기가 삼각형 ABC 큰 삼각형이에요. 그 큰 삼각형의 외심이 되는 거야. 됐니? 외심이고 5-는 다시 또 여기는 5-는 이번에는 ABO라는 삼각형의 외심이 될 거래요. 둘 다 외심을 준 거네요. 그랬을 때 여기 길이가 어디가? OC의 길이가 10이라면 그리고 5-F 여기 길이가 2다. 그랬을 때 ABO의 넓이 요 삼각형 ABO의 넓이 이 넓이가 얼마다? 요 넓이가 35다. 그랬을 때 어디 부분이냐면 다시 또 여기 색칠된 부분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해당하는 요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냐?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 사각형의 넓이.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갑니다. 일단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보통 우리가 넓이 구하는 문제는 그 도형의 정체부터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데 이 도형은 그냥 사각형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평행사변형이니 사다리꼴이니 직선 뭐 그런 도형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는 없고 무언가 다른 방식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다른 방식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지. 내가 이 관계에서 이런 걸 써먹을 수 있거든.
우리 삼각형의 외심에서는 이런 게 있죠.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를 외심이라고 했을 때 외심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자 지금 선생님이 뭐 한 거냐면 좀 더 정확하게 그려볼까? 원래 외심의 자리가 어떻게 찾아지냐면 외심의 자리가 변의 수직이등분선, 변의 수직이등분선, 변의 수직이등분선으로 만들어지거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외심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외심의 성질에 뭐가 있냐면 외심으로부터 세 꼭지점까지의 길이는 다 같아야 되죠. 이 길이가 다 같아야 돼요. 이게 왜 같아야 돼요? 왜 저번에 반지름이니까. 맞아? 그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완성해 놓고 나면 이 그림에서 이런 관계가 성립돼. 변에 생기는 두 삼각형, 총 여기 6개의 삼각형이 있는데 이 6개의 삼각형 중에서 변에 생기는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짝지어서 서로 뭐가 돼요? 합동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합동인 관계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전체 큰 삼각형 그죠? 전체 큰 삼각형 여기에서 얘가 외심이야. 그럼 아까 여기서 파란색 나오는 거 있죠? 외심으로부터 세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같으니까 5에서부터 A까지, 5에서부터 B까지, 5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가 같아서 5A의 길이도 얼마가 되냐면 10 이렇게 될 거예요.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갈 거야. 여기 넓이가 얘랑 서로 똑같아야 되니까 얘 넓이를 A, 얘 넓이를 A라고 하고 얘 넓이를 B, 얘 넓이를 B라고 할 거야. 왜? 서로 합동이니까 넓이가 같을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여기는 C라고 안 쓰고 아예 넓이를 구할 거야. 어디 부분은? 요 부분은 넓이를 아예 구할 거야. 요 부분은. 왜냐면 이 삼각형은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2인 삼각형이잖아. 맞아? 그래서 얘 넓이를 구하면 얘는 넓이가 10 이렇게 나올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다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ABO의 넓이가 35라고 했으니까 얘 전체 넓이가 35였던 거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파란색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10이니까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가 얼마여야 되냐면 25거든요. 근데 그 남아있는 자리가 뭐야? A 2개랑 B 2개를 합쳐서 나오는 넓이였단 말이야. 됐니? 됐죠? 그럼 끝났죠? 왜? 우린 지금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고 그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A 하나 B 하나니까 이거 2로 약분하면 되겠다. 그래서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넓이는 17.5 이렇게 나오겠죠. 17.5 네. 그래서 이렇게 1 미안. 여기 잘못 계산했다. 35가 아니라 뺐죠? 25네요. 25. 그래서 그러면 얼마야? 12.5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돼야 되냐면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외심에서 나오는 성질, 그죠? 외심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외심에서 어떤 성질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림을 완성했을 때 합동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런 관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으니까 역시 마찬가지 선생님이 정리해준 이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그 아래 있는 문제네요. 자, 이 아래에 있는 문제는 이번에는 내심 문제고, 자, 이게 별게 아닌 문제 같지만 아이들이 처음에 접했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내심을 정확히 좀 알고 있고, 그리고 각을 표시하는 요령 중에 하나 점과비를 좀 이용하면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고요. 각 A의 크기는 70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내심인 거야, 내심. 그랬을 때 여기 표시되어 있는 BDC의 크기와 BEC의 크기 얘네들을 더하면 얼마냐?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풉니다. 자, 내심의 찾기법. 내심을 어떻게 찾는지부터 또 알아야 되겠지. 자, 내심은 우리가 어떻게 찾냐면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내심이 됐다라는 말은 이거 자체가 각 B를 2등분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각의 크기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를 점점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요 각 C를 또 2등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내심이 된 거지, 그지? 그래서 내가 여기를 가위가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거야.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각을 표시하는 요령 점가위를 이용해서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표시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다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요 BDC 요 각 D의 크기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요 삼각형 한번 볼까요? 요 삼각형. 우리가 분명히 배웠음에도 익숙하게 잘 써먹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좀 익숙해져야 돼요. 뭐냐면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내가 지금 두 각의 크기 70도와 가위표를 표시했죠. 그럼 70과 가위표를 더하면 어떻게 돼야 돼?
나머지 하나의 외가.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70 더하기 갑이구나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됐니? 마찬가지 유형이죠.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삼각형을 그렸다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다면 이번에는 어디 BEC에 해당하는 요 각 E가 요 삼각형 빨간 삼각형의 외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야 돼? 얘 빼고 남아있는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70 더하기 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됐니? 그럼 우리는 이제 뭐만 알면 돼? 얘네들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70 더하기 갑이랑 70 더하기 점을 더하는 거니까 140 더하기 점 더하기 갑이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리에 크기가 되는 거거든. 맞아? 그럼 결국은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되면 뭐만 알면 돼? 아, 점 더하기 갑이 얘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겠네. 맞니?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삼각형이죠. 다 더하면 180도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가 70도죠. 그러면 남아있는 두 개, 즉 점 두 개와 갑이 두 개를 더하면 그게 얼마여야 되고 110이어야 될 거고. 맞아요? 그럼 이걸 다시 또 2로 약분치고 나면 점 더하기 갑이가 얼마인 거야? 아, 55네. 이 자리가 55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됐어요? 그래서 두 각의 합은 몇 도가 될 거다? 195도가 될 거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내심의 성질, 내심은 어떻게 찾는다? 각의 이등분선으로 찾는다. 됐죠? 그래서 각이 같다라는 표시를 우리가 점각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요리형. 됐습니까? 삼각형에서의 성질 두 내각의 합은 나머지 한 외곽과 같다. 됐죠? 네.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이제 24번 문제인데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외심 내심이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서 이제 종합하는 문제라서 한번 가져온 거거든. 자, 다음과 같이 삼각형이 있고요. 이 삼각형에서 외심 내심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AC의 중점, 여기가 이제 D입니다. 여기가 중점이고 여기에서 외심을 연결해서 생기고 그 다음에 내심을 연결해서 생겨서 만들어지는 점, 이 점을 잡아서 DEC의 크기가 62도라면 각 A 이 자리의 크기는 얼마냐? 네, 이걸 구하는 문제예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외심 내심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거든. 이렇게 만들어져. 외심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외심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면 이 D점이 중점이면서 반드시 뭐여야 돼? 그치? 여기가 수직이 돼야 돼. 됐어? 그럼 끝났네. 요 삼각형 한번 봐볼까? 요 삼각형에서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62도야? 그러면 다더해서 180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야 되냐면 요 각의 크기가 28도라는 걸 알았어. 됐니? 근데 내가 요 각 C에서 점 C에서 요렇게 해서 내심하고 연결이 되잖아. 맞아? 근데 내심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어? 그렇지. 좀 아까 설명했잖아. 각의 이등분선으로 만들어진다며.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28인 거예요. 여기 똑같이. 됐니? 됐죠? 그럼 이제 A는 구했죠. 왜냐면 선생님 지금 이 위에 문제가 좀 잘렸어요. 문제가 좀 잘렸는데 그냥 한번 더 표시하지 뭐. 이렇게 해서 원래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었어. 그래서 아까처럼 내가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는 수직이어야 되니까 이 각의 크기는 28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심을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얘네들의 각의 크기는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28도가 될 거고 원래 있었던 큰 삼각형 자체가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두 밑각의 크기 A, B와 C가 서로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C각의 크기가 더하면 56? 그럼 얘도 56 이렇게 해서 나올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그럼 이제 A각의 크기는 얼마야? 180에서 56 두 개 더하면은 112가 되죠. 그래서 이걸 빼주니까 얼마가 될 거다? 68도가 될 거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심 어떻게 되는지 내심 어떻게 되는지 앞에서 설명 제대로 들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그걸 제대로 들었는지 점검하는 형태의 문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5문제를 풀어줬는데 이 5문제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안에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도형의 어떤 성질들, 개념들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해줬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서 이번 시험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